아이고, 우리 형님들, 여기, 바로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살면서 혹시 이런 순간 없었습니까?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 문득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나?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거의 애걸복걸 하다시피 내 모든 걸 끄집어내 설명하고 또 해명했습니다. 내 심장을 통째로 꺼내서 이것 봐, 내 마음은 진짜 이런 색깔이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걸 보여줬는데 결국 형님들에게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 아니, 어쩌면 더 최악은 그래서 오빠가 뭘 노력했는데 라며 형님들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그 한마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 벽에다 대고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 지독한 무력감. 아,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왜냐고요? 저도 정확히 거기 있었거든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내가 참고 또 참으면서 끈질기게 내 의도를 설명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뼛속까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형님들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조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잔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내 말에 그 누구보다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입을 셔터를 내리듯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 남자라는 종족들 말입니다.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빠졌어요. 특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형님들 머릿속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 발생, 원인 분석, 논리적 해결책 제시, 문제 해결. 완벽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하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브리핑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왜 그랬냐면 첫째, 어쩌고 저쩌고. 둘째, 그래서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내 딴에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명쾌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 감탄까지 하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돌아오는 한마디. 오빠는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마음이 어떤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잘잘못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이고, 머리가 띵해지죠. 우리는 분명히 부서진 관계를 수리하려고 최고의 공구를 들고 왔는데 어느새 감정도 없는 나쁜 놈, 이기적인 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2차전에 돌입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왜 내 진심을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 하면서 더 필사적으로, 더 간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형님들, 그 기분 다 알잖아요. 내 심장을 꺼내서 막 흔들면서 이거 봐.
내 마음은 이런 색깔이라고. 왜 자꾸 다른 색이라고 하는 거야? 외치고 싶은 그 심정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 최악으로 치닫죠. 여자는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대화가 안 통하네. 됐다. 말을 말자.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말하려는 침묵은 바로 그 자포자기의 지점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해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치듯 입을 닫는 그런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삐져가지고 입대팔 나와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애들, 장난 같은 침묵,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보로 상대를 벌주려는 치졸한 복수심,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형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진짜 어른 남자의 침묵입니다.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다른 그런 침묵. 이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날카로운 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나 자신의 평온함과 내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로서의 침묵이란 말입니다. 이 방패를 제대로만 사용할 줄 알면 그 여자는 형님들의 그 어떤 100마디 절규보다 더 큰 상실감, 그리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시린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잔인한 연애 기술 아니냐? 에이, 형님들. 이건 그런 싸구려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라고요. 내 자신을 지키는 행위.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왜 이 침묵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되는지, 그 심리적 원리를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이 강력한 침묵을 실제로 써먹어야 하는지 실전 매뉴얼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따르는 대가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체 왜 이 침묵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힘을 갖는 걸까요? 우리 형님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삐졌을 때 입 꾹 닫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 그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싸구려 무기고 유치한 기술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침묵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형님들은 침묵이라는 칼을 거꾸로 쥐고 자기 손만 베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침묵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줄다리기 밧줄은 뭘로 만들어지냐고요?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수많은 기억들, 밤새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심지어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그 격렬한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올 한 올 엮여서 아주 튼튼하고 질긴 밧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밧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막연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여자는 그래도 내 곁에 있겠지. 내가 뭔 짓을 해도 결국엔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든 애원을 하든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밧줄을 죽어라 하고 잡아당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형님들이 아무리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소리를 지르거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매달려도 그건 여전히 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아, 이 남자가 아직도 나한테 감정적으로 엮여 있구나. 아직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구나. 형님들이 쏟아내는 말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그건 여전히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진짜 침묵, 그 고요하고 묵직한 침묵은 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다. 밧줄을 끊어버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내 쪽에서 잡고 있던 밧줄을 세우르르 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팽팽하게 당겨지던 줄다리기 밧줄의 한쪽을 예고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밧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밧줄은 그대로 있는데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축 늘어지는 거죠. 항상 내 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주던 그 힘에 익숙해져 있던 여자는 갑자기 느껴지는 그 소름 돋는 허전함에 그 텅 빈 공간에 온몸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의 모든 무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가 되어 갑자기 전부 그 여자 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이 축 늘어진 끈을 다시 팽팽하게 당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모든 선택권과 책임이 오롯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형님들, 그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 바로 이 책임의 무게가 사람을 가장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형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뇌에 아주 기가 막힌 작동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 일단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사람은 모순을 견디지 못한다. 자기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여자 머릿속에는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형님들과의 관계를 통해 쌓아온 아주 굳건한 믿음, 거의 신념 같은 게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죠. 그게 뭐냐? 아, 내 남자는 나를 사랑해. 내가 아무리 짜증내고 화를 내도 결국엔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항상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야. 이건 아주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본 설정값을 완전히 무시하는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침묵. 반응이 없어요. 더 이상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신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평생 믿고 있던 현실. A. 남자는 항상 내게 반응한다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B. 남자가 반응하지 않는다가 아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박는 겁니다. 뇌가 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모순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뇌는 어떻게든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형님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참나 삐져가지고는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이렇게 형님들의 새로운 행동, 즉 현실 B를 유치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기존의 자기 믿음인 현실 A를 지키는 거죠. 저 남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그냥 애처럼 굴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존의 믿음 대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죠. 잠깐만,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가? 하고 자기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게 갈립니다. 그 여자가 1번을 선택하느냐, 2번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형님들이 그 침묵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 형님들이 삐져서 입대빨 나와가지고 방문 쾅 닫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식으로 유치하게 굴면 100% 1번으로 갑니다. 여자는 형님들을 그냥 속 좁은 애송이로 보고 끝낼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어른 남자가 보여주는 그 모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그런 묵직한 침묵을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아,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진짜 지쳤구나. 그러면 그 여자의 뇌는 2번, 즉 자기 성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여자가 느끼는 고통은 형님들이 소리 질러서 주는 상처와는 차원이 달라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깨달음에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그토록 참고 노력하며 사랑해주던 사람을 밀어낸 걸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자각.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아픔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보이지 않는 끈을 놔야 하는구나. 모순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하는구나. 근데 말입니다. 우리 형님들 심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예전처럼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하고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냐? 바로 실전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걸 몸으로 체득해야 진짜 형님들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강력한 침묵을 아주 깊이 있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7가지 실전 지침을 알려드릴 테니 귀 딱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싸구려 연애 기술이 아니라 형님들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에 가까우니까요. 첫 번째, 당신의 감정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우리 형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너무 서운하다.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나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다. 이 말 여태까지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십 번? 아니, 아마 수백 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처음 몇 번은 좀 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효력은 점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이라는 것도 돈이랑 똑같아요. 너무 많이 찍어내면, 너무 흔해지면 그 가치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 또 시작이네. 또 저 소리 하는 의미 없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형님들이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속상한지 더 이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형님들이 슬프다면 그 여자한테 나 지금 슬퍼 라고 통보하는 대신 그냥 혼자 조용히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실망했다면 그 실망감을 굳이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세요. 왜 이게 먹히냐고요. 형님들이 더 이상 그 싸움판에 감정이라는 땔감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형님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쏘아붙이면
저 남자는 저렇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명하겠지 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딱 끊기면 거기에 어색하고 거대한 빈 공간, 즉 진공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여자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 남자 지금 무슨 생각하지? 화났나? 슬픈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바로 그 궁금증. 형님들이 100마디, 10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그 여자의 머릿속에 피어나는 이 작은 물음표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아내랑 정말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밤새도록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질질 짰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먼지 쌓인 제 책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책을 다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방에 쓱 들어오더군요. 아마 제가 분노에 차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우울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그저 책에 묻은 먼지를 털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문께에 서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오빠, 괜찮아? 바로 그 순간, 그 한마디. 그동안 제가 수백 번 외쳤던 나 힘들어 라는 그 어떤 절규보다 그날의 제 침묵이 훨씬 더 무겁고 진실되게 제 마음을 전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첫 번째가 내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아픈 방법일 수도 있어요. 형님들, 이제부터 우리라는 말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말에 가기로 한 강릉 여행 계획, 내년에 같이 가기로 했던 유럽 여행, 새로 나온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는 이야기, 이 모든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대화를 잠시 멈추십시오. 왜냐고요? 이 미래 계획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일종의 안전보증수표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 싸우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남자는 여전히 나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무의식적인 안도감을 주는 아주 달콤한 사탕 같은 거라고요. 현실의 쓴맛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 같은 거죠. 형님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바로 그 달콤한 사탕을 뚝 뺏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건 우리 헤어지자 이딴 말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들어있는 그 미래 그림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그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냥 조용히 붓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자는 더 이상 달콤한 미래라는 도피처에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엉망진창이 된 현재의 관계를 맨정신으로 직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놈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랑 맨날 개처럼 싸우면서도 입만 열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이 소리를 달고 살던 놈이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놈의 미래 얘기 좀 그만해라. 지금 너희 관계나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다가 어머, 오빠 이 집 너무 예쁘다. 우리 나중에 이런 데 살까? 하고 툭 던졌대요. 예전 같았으면 이놈이 어디야? 얼마래?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날은 그냥 폰을 힐끗 보더니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쁘네. 그리고 끝. 더 이상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 짧은 대답 하나에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랍니다. 그 여자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우리라는 미래가 지금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려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가능성을 말입니다. 세 번째, SNS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자, 감정을 숨겼고 미래에 대한 언급도 멈췄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건 진짜 우리 형님들, 특히 젊은 형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제발 좀 명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여자랑 싸우기만 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에다가 막 SG 워너비, 버즈, MC 더 맥스 소환해서 온갖 슬픈 이별 노래, 막 쥐어짜는 발라드 이런 거 깔아놓는 형님들 꼭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동네방네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너 때문에 아파 죽겠어요.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힘들다. 이딴 거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불킥할 짓을 왜 합니까 대체? 형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 좀 봐줘, 나 좀 신경 써줘 하는 아주 노골적인 구걸입니다. 상대방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형님들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장 멍청하고 없어 보이는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완벽하게 침묵하세요.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뭘 꼭 올려야겠다, 이 근질거리는 손가락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다면 형님들 인생과 관련된, 하지만 그 여자와는 1도 관련 없는 아주 중립적인 걸 올리세요. 예를 들어 형님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 사진, 그리고 한 줄 딱 쓰는 겁니다. 이 책 재밌네. 끝. 아니면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 오늘 3대 500 찍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 사진. 지극히 나 중심적인 그 여자가 없어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형님들의 세상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 SNS는 말이죠. 그 여자가 형님들의 감정 상태를 아주 편안하게 몰래 염탐할 수 있는 창문입니다. 형님들이 슬픈 노래를 올리면 그 여자는 그 창문으로 형님들을 쓱 쳐다보면서 생각하겠죠. 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아직 날 못 잊었구나. 내가 이겼네. 하고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창문을 그냥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닫는 걸 넘어서 아예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보의 블랙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지금 슬퍼서 폐인처럼 지내는지, 아니면 나 없이도 너무나 멀쩡하게, 심지어 더 잘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 미스터리, 그 불확실성,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SNS에서는 완벽한 침묵이 가장 시끄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도발에 침묵하십시오. 자, 이건 거의 이 게임의 최종 보스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도로아미타불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형님들이 이렇게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여자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고 했죠. 그럼 이제 뭘 할까요? 형님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엮이게 만들려고 온갖 종류의 낚싯대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오빠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야. 같은 날 선비난을 툭 던진다거나, 일부러 형님들이 싫어하는 행동,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대화 중에 다른 남자 얘기를 슬쩍 흘린다거나, 아주 그냥 나 좀 봐달라고, 나한테 제발 반응 좀 해달라고
온몸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옛날 버릇 그대로 내가 뭘 이기적인데 너야말로 하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 아직도 내 손바닥 아니구나.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하고요. 절대로 그 미끼를 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읽고 무시하는 거고, 답장을 꼭 해야겠다면 아주 짧고 정중하고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답변. 예를 들면 알았어,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렇구나. 딱 이 정도. 이 건조하고 차가운 답변이 형님들이 날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형님들이 더 이상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놀이터에서 놀아주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이거든요. 나는 이제 그 유치한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 쪼잔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어른의 경지에 올랐다는 걸, 그 침묵으로, 그 무반응으로 말없이 증명하는 거라고요. 이 순간 관계의 모든 주도권은 조용히 형님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상대방의 도발까지 이겨냈다면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최종 보스를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 남자들, 특히 세상의 모든 착한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거의 DNA에 각인된 수준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백마탄 기사 노릇 좀 그만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남자들, 진짜 이놈의 종족 특성인지 뭔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구해주고, 짜잔, 내가 바로 영웅이야 하고 칭찬받고 싶은 그 원초적인 욕구가 아주 그냥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그 여자 차가 길 한복판에서 섰다고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형님들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어디야, 당장 갈게, 딱 기다려 하고 슈퍼맨처럼 달려갔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아주 침착하게 믿을 만한 공업사 전화번호를 하나 딱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로 연락해봐, 잘 봐주실 거야 하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된통 깨지고 와서 힘들다고 징징댄다고 칩시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몇 시간씩 전화 붙들고 그 상사 완전 미친놈 아니냐 같이 편들어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럴 땐 저렇게 해봐라, 온갖 해결책을 다 제시했겠죠. 이제는 그냥 묵묵히 좀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 하세요. 힘들겠구나. 그래도 나는 네가 이 문제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 핵심이 뭔지 알겠습니까? 형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버리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겁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형님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그녀의 뼈에 새겨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묵묵히 해결해주던 문제들은 그게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지. 마치 공기처럼 늘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주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내가 직접 돈 내고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거죠. 보험사를 부르고 공업사랑 통화하고 직장 상사와 다시 부딪혀야 하는 그 모든 귀찮고 짜증나는 과정을 혼자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크고 편한 존재였는지,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건지, 형님들이 비워둔 그 영웅의 빈자리,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도 더 무겁게 형님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메신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들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 형님들 자신에게도 꽤나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 좋았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진짜 설렜는데. 작년 여름에 갔던 제주도 바다 진짜 좋았는데, 그치? 옛날엔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 아이고, 우리 형님들, 이런 추억팔이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지금 당장 관계가 시궁창 같으니까 자꾸 좋았던 과거에 매달려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형님들, 죽어가는 관계에 대고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건 시한부 환자한테 놓는 진통제 주사 같은 겁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심리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병든 관계 그 자체를 치료해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기회만 빼앗아갈 뿐이죠. 형님들이 그 달콤한 진통제 주사를 딱 끊어버리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차갑고 불편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는 좋았던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지막 환상, 그 마지막 정신 승리의 끈을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그토록 따뜻하고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 이토록 춥고 삭막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때 그 다정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 좋았던 시절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6번째 침묵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강력한 궁극기입니다. 바로 의도적인 부재로 침묵하십시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한 1번부터 6번까지가 일종의 내공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이 7번은 그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날리는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님들의 시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형님들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헬스장 가서 쇠질을 하든, 한동안 못 만났던 불알 친구들 만나서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웃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를 배우든, 아니면 그냥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해서 형님들의 커리어를 한 단계 위로 올리든 뭐든 좋습니다. 형님 인생의 중심을 그 여자에게서 다시 형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7번째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형님의 삶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감으로써,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적극적인 침묵입니다. 형님들의 물리적인 부재가 그 여자 인생에 아주 커다랗고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왜 궁극기냐고요? 변화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달려와 주던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없이도 너무나 풍요롭고 바쁜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의 존재가 예전에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공기였다면 이제는 돈 주고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명품 한정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은 어떻습니까?
원래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걸 미치도록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형님들의 가치는 형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7가지 실전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심장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남자들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져야 하는 시간,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솔직히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앞에서 말한 7가지 행동들, 그거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지옥은, 진짜 피 터지는 전쟁은 바로 우리 형님들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 답답한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형님들이 밖으로 보여주는 그 고요한 침묵이 역설적으로 형님들 내면의 소음을 100배, 1000배는 더 크게 증폭시킬 겁니다. 온몸의 근육세포 하나하나, 뇌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형님들한테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를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카톡 보내. 전화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겁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건 그냥 쪼잔한 복수 아닐까? 내가 너무 잔인한 놈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형님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전에는 그녀와의 갈등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고통은 외부의 적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로 이 내면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형님을 그저 침묵을 흉내내는 남자에서 진짜 내면의 평화를 얻은 어른 남자로 거듭나게 할지, 아니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예전의 찌질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내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이 침묵의 최종 목표는 그 여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에게 고통을 줘서 복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형님들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든, 아니면 그래, 너 같은 놈 없어도 잘 산다 하고 영원히 형님들을 떠나기로 결정하든, 그 2가지 극단적인 결과 앞에서 모두 괜찮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침묵은 일종의 정신적 헬스, 즉 정신 수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반응에서 내 가치와 행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평온함과 가치를 찾아내는 훈련이라고요. 이게 바로 수천 년 전 로마의 황제와 철학자들이 말했던 스토아 철학, 즉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반응, 나의 감정, 나의 행동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생각, 타인의 선택은 그냥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전부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약했던 순간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수련 과정에서 실패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참지 못하고 울컥해서 침묵을 깨버리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땐 그냥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세요. 아이고 이놈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하고 스스로의 등을 좀 두드려 주란 말입니다.
이 여정은 완벽한 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 가는 끈기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침묵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메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분노가, 슬픔이, 그리움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을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냥 언덕 위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기 절제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형님들은 더 이상 무관심한 척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님들의 침묵은 더 이상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형님들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고요하고 단단하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한 남자의 본질 말입니다. 자, 이제 이 길었던 이야기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형님들에게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성숙한 남자의 침묵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가두기 위한 이기적인 덫이나 감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여자가 다른 누구의 시끄러운 목소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고요한 공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형님들 자신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광활한 공간 말입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유치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형님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지킬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님들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남자입니다. 형님들의 존재, 형님들의 관심, 형님들의 사랑. 그 모든 건 그 여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형님들이 베푸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제발 형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부재에 이토록 무게감이 실려야 하는 이유는 형님들의 존재가 원래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혓바닥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가치를 아는 진짜 남자의 품격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형님들 마음속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만약 이 인내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고독한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형님들 자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댓글에 숫자 10을 하나만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이건 저나 다른 사람들 보라고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형님들 스스로와 맺는 조용한 약속, 침묵의 맹세 같은 겁니다. 나는 오늘 배운 10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기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내 자존심을 선택한다. 나는 이제부터 현명하게 침묵하는 법을 익히겠다. 는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긴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몸 건강히 챙기시고 그 고요한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형님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봅시다.